러시아 북부에서 한 노인이 한겨울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마을 전체가 얼어붙었고 사건의 중심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바닥 구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집 아래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12월 러시아의 혹한 관절염을 앓던 할머니는 새벽에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아들의 신고를 받은 마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원인은 노후한 난방이었고 그 집의 바닥 아래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열 손실의 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행정관들은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집을 손보려 했던 이는 다름 아닌 한국의 온도를 배워 돌아온 러시아 청년 이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시선은 처음부터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배운 방식이 이 땅에서 통할지 마을은 의심했고 아버지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장의 열화상 이미지가 이 마을의 겨울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반입니다. 러시아 사람이고 31살이에요. 제 옆에는 아내 안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며 만났습니다. 모든 일은 3학년을 앞둔 겨울, 짧은 여행으로 한국에 갔던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의 어느 숙소, 난방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는 순간 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안나, 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따뜻해. 안나도 바닥에 손을 대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느낌 절대 못 느꼈지. 한국의 난방은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닿는 바닥 자체를 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오래전부터 관절염으로 고생해 오셨고 겨울이면 바닥의 차가움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우리 엄마도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날 밤 우리는 온도를 검색했습니다. 한국이 2000년 넘게 이어온 바닥 난방 문화라는 사실, 겨울이 길고 혹독한 나라에서 발전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화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이런 난방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편해질까? 그 말에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행을 마친 뒤 우리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둘 다 합격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저는 수업 시간마다 온돌 질문을 쏟아냈고 그 모습을 본 지도 교수님이 어느 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반, 너라면 이 기술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다.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그렇게 만난 사람이 40년 경력의 온돌 장인 김기수 기술자님이었습니다. 온돌은 사람이 사는 방식을 바꾼다. 잘 배워라. 김 기술자님은 저를 현장에 데려가셨고 저는 한국에서의 5해를 온전히 이 기술을 익히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배관 설치, 단열, 보일러 연결, 바닥 균형 맞추기. 한국에서 일한 5년 동안 저희 손은 거칠어졌고 기술자님은 어느 날 이제 기술자가 다 됐다며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안나는 옆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러시아에서도 온돌 시공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귀국해야 한다고 느끼는 어떤 이유가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2024년 11월 새벽, 러시아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아버지의 전화였어요. 그 말 한마디로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짐을 챙겨 비행기에 올랐고 고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난방은 켜져 있었지만 오래된 보일러는 러시아의 초겨울을 버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는 어머니의 관이 놓여 있었고 아버지 니콜라이는 그 앞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손등은 파랗게 얼어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는 나직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의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 후회, 슬픔, 그리고 오래된 고독. 장례는 정교의 예식으로 이틀 동안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식사를 하실 때도 말씀이 거의 없었고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방 안은 난방을 올려도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오래된 보일러는 처음부터 온기를 오래 잡아둘 힘이 없었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공기는 항상 희미하게 축축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버지를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집의 겨울은 너무 길고 너무 차갑다는 것. 그리고 그 겨울을 가장 힘들게 견뎌온 사람은 바로 아버지라는 것.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난방 방식을 온돌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반, 여긴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 말투는 거칠지 않았지만 완강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아버지는 그것을 외국 방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저는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을 만나 제 생각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온도를 러시아에서 시도해보고 싶다고, 아버지의 집을 시작점으로 삼고 싶다고. 돌아온 반응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러시아 겨울을 버텨낼 수나 있겠어? 내가 배웠다지만 한국의 방식이 러시아에서 통하겠어. 한국은 러시아에 비하면 열대지방 아니야. 그 말들 속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더 큰 건 거부감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분위기. 저는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가진 기술은 아직 이름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집에 돌아오자 안나는 제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많이 힘들었나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해온 일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곳에 우리 둘뿐이네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정받았던 기술이 이곳에서는 설명조차 어렵습니다. 그 사실이 생각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움직였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을 짚었습니다. 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 움직임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괜찮다. 난 이대로도 산다.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따뜻해질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골목은 어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살아온 겨울의 냄새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의 싸움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고향의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길, 겨울이면 눈이 쌓이고 숨이 하얗게 올라오던 길. 골목 끝에는 저를 자주 불러 밥을 챙겨주던 이웃 할머니 집이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성에가 껴 있었고 불은 꺼진 채였습니다. 문 앞에 선의 안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반입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책으로 문을 붙잡고 서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방 안은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붉게 부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얼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추위는 누군가의 집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을 전체의 문제라는 것. 그날 밤 아버지의 반대보다 더 큰 벽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더 차갑게 만드는 러시아의 겨울.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겨울과 싸워야 한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시작될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뵌 날 이후 저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추위 속에서 더 지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바닥에 손을 대자 금속 같은 냉기가 바로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담요를 두르고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바닥을 조금 고쳐드리고 싶습니다. 별도 비용은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고치려고? 제가 한국에 가서 배워온 온돌이라는 게 있어요.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럼 내가 낼게. 어차피 집은 고쳐야 하니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저한테 해주신 밥값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반내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겠지. 고맙구나.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바로 바닥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마루는 단열 기능을 거의 잃었고 습기가 차올라 겨울에는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최소한의 보수만 해도 실내 온도 차이가 크게 날 정도였습니다. 공구를 놓고 작업을 시작하자 복도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문들이 열리고 몇몇 이웃이 할머니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시선이었지만 곧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추운 때에 바닥을 뜯는다고? 누군가의 짧은 말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이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러시아 집 구조를 모르나 보지. 말들은 길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이번엔 두 사람이 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반,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러는가?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안전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그들 시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점심 무렵, 복도에는 사람들이 더 늘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손짓으로 말리려 했습니다. 경계와 불신은 공기처럼 퍼졌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겨울을 생각하며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분위기는 확실히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가까워질 때쯤 복도 끝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무겁게 문을 밀고 들어오신 아버지는 방 안을 둘러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반, 이건 너무 큰 일이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낮게 흔들었습니다. 여긴 내가 배운 방식이 바로 적용되는 곳이 아니다.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걱정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감정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두기엔 너무 춥습니다.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고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허락이 아니라 불안에 가까웠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공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통화를 연결하자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반, 들었네. 우리 어머니 집을 손보고 있다지.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니. 혹시라도 잘못되면 책임질 건가? 문제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네. 전화는 짧게 끊겼습니다. 복도는 어둑해졌고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찬 공기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구 가방을 들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아버지의 걱정, 할머니의 손등에 스며있던 차가운 기운. 무엇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싸움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한 겨울을 바꾸려는 시도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는 두려움이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 길이 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의 공사를 마무리한 저녁,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공구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시선들, 복도에 울리던 말들, 그리고 마지막에 들었던 할머니 아들의 목소리까지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습니다. 안나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었군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저는 짧게 하루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웃들의 반대, 아버지의 걱정 어린 시선, 그리고 할머니 아들의 전화까지. 안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안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모르세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안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반, 당신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다 보고 들었어요. 새벽부터 현장 따라다니고 장인에게 꾸중받으면서도 버티고 기술자님에게 인정받기까지 5해 동안 얼마나 치열했는지 저는 알아요. 안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 과정을 모르세요. 당신이 배워온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방식이라는 것도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일어나 외투를 챙겼습니다. 아버님께 잠시 다녀올게요. 저는 말릴 힘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무게는 제 온몸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안나는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안나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이반에게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길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 애가 너무 큰일을 벌이는 것이 걱정된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버님, 이반의 생각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안나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반이 어떤 기술을 배웠는지,
어떤 방식으로 장인의 신뢰를 얻었는지, 어머니의 관절을 생각하며 온도를 처음 만났던 날, 그리고 어머니 장례 후 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만남도, 제안도, 기회도 모두 뒤로하고 귀국한 이유까지.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분명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이반은 실패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돌아와야 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 말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아버지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리는 듯한 조용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아버지는 발걸음을 재촉해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들리지 않자 조금 더 힘을 주어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쓰러지는 듯한 아주 작은 소리. 아버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차갑고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바닥 가까이에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놀라 급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싸늘했고 숨도 가빴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입안의 걱정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겨울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그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곧바로 구급대를 불렀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들어왔을 때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은 체온계를 확인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저체온증이 있습니다. 즉시 이동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때만큼은 표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응급실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외투깃을 움켜쥔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닥이 너무 차가웠다고 하더구나. 그 말은 질책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겨울을 견뎌온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곧 의사가 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체온과 탈진이 겹쳤습니다. 고령이라 위험합니다. 오늘 밤은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설명은 짧았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그 모습은 처음 보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소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졌대. 바닥을 뜯어서 그런 거 아니야? 겨울에 그런 공사를 했다니.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쌓여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고개를 젓고 손짓을 했습니다. 한 번 퍼진 의심은 눈처럼 빠르게 힘을 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에 낯선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단단한 표정으로 다가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반인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는 한층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된 원인이 자네가 한 일 때문이라고 들었네.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 상황 책임져야 할 거야. 그 문장은 위협이라기보다 가족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지막 방어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그대로 제게 날카로운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대화를 듣고도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건 알지만 일이 너무 커졌구나. 그 말은 처음으로 들은 흔들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행동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일이 누군가의 생명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그분에게도 무겁게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고 동시에 이대로 멈출 수 없다는 생각도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기온은 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마을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반이 저지른 일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추운 겨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이 일은 이제 단순한 오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을, 책임을 짊어진 아버지,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저. 겨울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 겨울 속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위태로운 호흡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떤 예측도 할 수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내내 창가를 오가며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은 잦아들지 않았고 아버지의 발걸음은 불안과 책임감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심각하다더라. 겨울에 바닥을 뜯었다는데 누가 시킨 거지?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제 이름을 중심으로 소문은 단단한 불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안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저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긴장감, 그리고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밤새 이어진 긴장과 죄책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안나는 짧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할머니의 상태, 공사의 단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나는 이어서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을 배운 시간, 어머니를 떠올리며 시작한 마음, 아버지를 홀로 두고 싶지 않았던 결정. 그 5해 동안의 과정이 짧고 차분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이 너무 커졌구나. 그 말은 처음으로 느낀 아버지의 작지만 분명한 신뢰의 조각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단체 채팅방에는 공사 장면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철거된 바닥 한쪽, 공구를 든 제 모습. 설명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게 원인일 거다. 할머니 집이 위험해진 건 저 공사 때문이야. 근거 없는 말은 빠르게 방향성을 가졌고 그 방향은 점점 저만을 향해 왔습니다. 저녁 무렵 병원 문 쪽에서 낯선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마을 주민 대표와 행정센터 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이미 공적인 조치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반 씨,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겨울철 주거지 구조 변경은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적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순한 오해나 마을의 불안이 아니라 이제는 규정과 서류, 행정이 개입하는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설명을 듣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앞으로 마주해야 할 책임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안나는 상황을 정리해 들으며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일이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그 누구보다도 깊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원 밖에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기온은 더 떨어지고 있었고 그 추위는 마치 앞으로 다가올 결정을 조용히 압박하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위태로웠고 마을은 점점 이반을 향해 굳어졌으며 행정 절차까지 더해져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이제 개인과 마을의 다툼을 넘어서 한 지역의 관습과 제도에 맞서는 싸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밤새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고 의료진은 상태 변동이 크지 않다고만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길었지만 그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 공기는 무거웠고 저와 아버지, 안나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불안을 품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도면을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적어두었던 노트였지만 오늘 그 도면은 기술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 할머니가 지나온 지난 겨울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오래된 바닥, 낡은 단열재, 공기가 스며드는 벽의 구조가 그 안에 조용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 몇 명이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조심스레 경계하는 눈빛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어 행정센터 직원이 서류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서 공사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규정상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이미 저는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한 명이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나빠지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말은 비난이라기보다 오래된 불안에서 나온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보탤 것도 없이 핸드폰에서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었어요. 할머니 집의 바닥과 창틀, 벽 모서리를 천천히 비춰 보인 화면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파란색과 보라색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온기가 빠져나가는 자리들이었습니다. 말보다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제 미래를 걱정하시던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상황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는 듯한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했습니다. 안나는 아버지께 다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마을이 두려워하는 건 이반이 아니에요. 이 오래된 집들이 더는 겨울을 버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이 문제는 할머니 한 집만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안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말에 아버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의 설명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은 누군가를 위험하게 만든 시도가 아니라 이 마을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도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바라본 것은 기술이 아니라 할머니를 포함한 이 마을의 어르신들이 살아온 겨울의 흔적이었습니다. 난방이 약한 바닥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겨울을 견뎌온 세대의 삶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제 곁으로 다가와 나직이 부르셨어요. 이반, 내가 시작한 일이니 마무리할 수 있지? 그 말은 허락이 아니라 제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짧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당연히요. 행정센터 직원은 절차를 이어가며 필요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현장 확인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관련 자료는 전달 부탁드립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마을의 오래된 관습과 제도 속에서 풀어가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흰 눈은 조용했지만 마을의 겨울이 이제 더는 예전과 같을 수 없음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이 싸움은 오래된 집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 겨울마다 견뎌온 마을의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도. 할머니의 상태는 그날 오후부터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아들에게 할머니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고 위험 구간은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원인이 뭔가요? 아마 난방비 때문이신 것 같아요. 난방비가 워낙 비싸니 아끼시느라 저체온증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영양 상태라도 좋으셨다면 버티셨을 텐데. 아드님은 멀리 사시나요? 현재 체중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최근에 제대로 된 식사를 전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자주 들여다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은 의사의 말이 끝나자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아들의 표정을 보면서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듣던 몇몇 이웃들의 표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주민들은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구심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마다 반복된 난방 문제, 오래된 단열, 비용이 부담되는 수리. 누구도 적극적으로 바꾸지 못한 채 버티기만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반, 할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바닥을 정리해드리자. 이번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공구 가방을 들고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공사를 도울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닥 한쪽을 천천히 열어보며 오래된 구조를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세월 동안 굳어버린 먼지, 균열이 난 단열재, 찬 공기가 그대로 스며드는 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이 상태로는 겨울을 버틸 수 없겠구나. 그 말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스스로 문제를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닥 아래의 구조를 살피며 조용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방식 중 러시아의 오래된 집 구조에 맞는 최소한의 개선만 선택했습니다. 기술을 그대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의 겨울과 집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만 골라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업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안나는 주민들에게 따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에 맞춰 개선하는 거라고요.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방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몇몇 주민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오해도 풀리고 온돌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바닥의 틈이 정리되고 가장 차가운 구역의 임시 보강이 이뤄졌습니다. 할머니 댁의 실내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찬바람이 새어들어오던 바닥 틈의 온도 그래프가 더 이상 파란색을 띠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닥 위에 손을 천천히 올려보았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다르구나. 이 집이 그동안 얼마나 힘든 겨울을 버텨왔는가를 깨닫는 감탄에 가까웠습니다. 저녁 무렵 병원에 있던 아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의식을 회복하셨고 체온과 혈압도 안정되셨다고요. 그리고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어요. 그의 표정에는 눈물에 가까운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 안에 긴 시간의 오해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저는 조용히 바닥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온기는 한국 온돌에서 느꼈던 강한 열기와는 달랐지만 러시아의 겨울을 견딜 만큼의 안정된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온기는 기술이 만든 열이 아니라 사람이 서로를 위해 움직였을 때 만들어지는 온기였습니다. 창밖의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집 안은 오랜 겨울보다 조금 더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느껴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느리지만 변화의 필요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아버지는 누구보다 그 변화를 먼저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온기를 바꾸는 일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사는 방식을 바꾼다고 하신 기술자님의 속뜻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사는 방식을 바꾸는 거니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겨울마다 차갑게 버텨왔던 한 집이 사람들의 선택과 마음으로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입안이 지켜낸 온기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였고 그 온기가 결국 마을의 오래된 겨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훈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